자, 반갑습니다. 플리브수학 신민규 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수원 강의를 이제 찍어서 올릴 건데, 이 강의를 찍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복습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한번 들었을 때 뭐 100% 이해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습용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만 믿고 수업 시간에 대충 수업을 듣거나 하면은 결코 성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보충의 목적으로 이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수업처럼 모든 걸 100%다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지. 보충을 할 때 복습을 하는 거지. 이 강의를 찍음으로써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업 시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 한들 큰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분명히 테스트를 치다 보면은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을 남겨서 강제적으로 복습을 시킬 때 이 강의를 보게 하면서 복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이 강의는 지금 어쨌든 책을 이용한 PDF를 이용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면 조금 되게 작고 글씨도 작고 좀 보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보충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직접적인 공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듣고 보충용으로, 그리고 혹시나 테스트 통과를 못했을 시에 이제 복습용으로 또 사용할 예정이니까 잘 참조해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지수 부분인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자, 뭐 a를 n번 곱하면 a의 n제곱이라고 표현한다. 뭐 그래서 이 뭐 여기서 a를 미시라 하고 n을 지수라고 한다.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지수 법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배웠어요. 간단하게 보자면, 자, 밑이 같은 이러한 형태의 지수에서 그것들 곱하기 하면 지수들끼리는 더하기가 된다라는 게 보이고, 자, a의 m제곱을 한 번 더 n제곱을 시킨다면 그 n과 m을 곱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있고, 자, a, b 통째로 n제곱 시키면 흡사 분배 법칙 하듯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둘 다 n제곱 된다 이런 거 있었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나누게 할 때, 이제 요게 조금 나중에 이제 바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a가 지금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밑이 같을 때 나누기를 하게 되면 지금 지수끼리 빼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지?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는 그냥 빼면 되고요. 만약에 같을 때는 1이 된다고 되어 있고, 자, 다를 때, 뒤에가 더 클 때는 어쨌든 큰 거에 작은 걸 빼준 다음에 역수를 시키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파트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세제곱 더하기 a제곱은 3개랑 2개 했으니까 5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a제곱분의 a 5제곱은 사실 약분의 개념이죠. 약분돼서 치면은 2개 줄어들었으니까 3개 남았다. 만약에 이제 a 제곱을 a 5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a가 분모에 지금 5개 있고 분자에 지금 2개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약분돼 가지고 밑에 3개가 남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의 제곱을 a 5제곱, 뒤에가 더 큰 걸로 된다면은 어쨌든 큰 거에 작은 걸 빼준 다음에 역수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있으니까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인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참조로 볼 부분이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수에 mn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수에 지금 mn이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연수. 지수가 현재 자연수다. 그때 자연수일 때 우리는 밑을 봤더니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라는 거는 아무 실수나 다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거 좀 이제 참조해 놓으시고 나중에 지수의 학장에서 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수 법칙이 있었고요. 자, 이제 셈 보충해가지고 이제 음수의 거듭 제곱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이죠. 마이너스지만은 짝수번 곱하면은 그냥 양수인 거랑 똑같다. 음수를 홀수번하면 음수가 그대로 나온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 자, 중3 때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4의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4의 제곱근, 뭐 9의 제곱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걸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제곱하여 4가 되는 두 수가 4의 제곱근이다. 제곱하여 9가 되는 두 수가 이제 9의 제곱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4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편하게 어떤 식으로 봐주면 되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이거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그럼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자, 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세요. 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언제 많이 본 거지? 자, 방정식 할 때 주로 봤던 단어들이다. 그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그러니까 그 방정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그 숫자 또는 문자를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 근을 뭐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가 얘를 x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살표 방향으로 보시면 그 근이라는 거를 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그 근이라는 걸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다? 4가 됐다. 제곱을 했더니 4가 됐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뭐다? 여기 보이는 4의 제곱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다? 거꾸로 가서 근을 제곱을 했더니 4가 됐어요. 근을 제곱을 했더니 4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마찬가지겠죠. 9의 제곱근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x를 제곱한 게 9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이랑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거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면서 근의 x다. 뭐를 제곱했다. 그 결과물이 a다. 4다. 뭐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a의 제곱근은 뭐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을 거야.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라고 외우고 있을 건데 그 원리는 이런 식으로 근을 제곱한 게 a가 되도록 하는 요게 지금 만족시킨다. 필요충분 조건 된다. x가 얼마 루트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근까지가 우리가 이제 중3 때 했던 거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과정에서의 이제 그 부분은 뭐가 나올 거냐면, 세제곱근, 네제곱근, 일반화 시켜서 n제곱근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잠깐 이제 세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자,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런 단어가 나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지금 양수의 제곱근은 존재하는데 음수의 제곱근은 중학교 때는 없다고 배웠어요. 고1 때는 뭐 허수가 나온다 뭐 이렇게 배웠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근, x죠, 그죠? x를 자, 어떻게 해라? 세제곱을 해라. x를 세제곱을 하면 8이다.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x 있죠, x. 이 근, 그 x 값을 우리가 뭐다? 8의 세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x는 2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물론 뒤에 예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우리가 지금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갖다고 하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복소수 범위에서는 몇 개의 해를 가질까요? 복소수 범위에서는 3개의 이제 해를 가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x의 세제곱에 빼기에 이제 8은 2의 세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얘가 지금 인수분해 공식 있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렇게 는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x는 2라고 하는 해가 나타날 거고, 자, 또는 그 다음 x는 여기서는 지금 2차인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2차니까. 그럼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써주면 얘가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루트 해가지고 빼주면은 뭐 3i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하랬냐면 결국 제일 처음 우리 얘기했던 게 8의 세제곱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8의 세제곱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근을 세제곱한 게 8이다 해서 이런 3차 방정식을 떠올리라 그랬지.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 해를 가진다고? 3개의 해를 가질 거라고. 그러면 그 복소수 범위에서의 모든 8의 세제곱근을 다 구하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여기 보이는 2도 있고 여기 보이는 복소수, 허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또 3개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 교육 과정상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따지긴 하는데 앞으로 혹시 뭐 소수령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8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를 다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수 범위에서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2만 구하면 되겠지만 복소수 범위에서 8의 세제곱근을 다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것까지도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소린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원래 제곱근 할 때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실수는 그지.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세제곱을 시키면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 음수는 세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세제곱근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까 식에서 이것만 마이너스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실수 범위에서 나올 거고 뭐 이것만 또 나중에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뭐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일반을 좀 시켜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제곱해가지고 지금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a의 제곱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자,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뭐라고 하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자는 거야. a의 n제곱근. 그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뭐다? 자, 근이라고 하는 녀석을 뭘 해주면 n제곱을 해주면 그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온다. 다시 얘기하면 요 위에 있는 식의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야. 다시 한번 뭐다? 근이라는 녀석을 n제곱을 하면 a가 나오더라. 그게 a의 n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써야 될 또는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할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거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인 거지. n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존재할 거다. 그러나 뭐 실수 범위에서는 두 개, 뭐 한 개, 뭐 0개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밑에 귀여운 병아리가 있네, 그지? 병아리를 세 번 곱했더니 닭이 됐대요. 그러면은 병아리는 닭의 입장에서는 세제곱 근인 거고 이 병아리를 세제곱해서 닭이 됐으니까 병아리 세제곱은 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익숙해지도록 다른 예들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우리가 만약에 세제곱근 뭘 하면 좋을까? 세제곱근 20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세제곱근 20은 대충 얼마쯤 되는 값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근을 세제곱하니까 20이 되는 애들 중에서 그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1을 세제곱하면 1이고요. 2를 세제곱하면 8이고요. 3을 세제곱하면 27이잖아, 그지? 그럼 지금 여기에 20이라는 건 뭔가 여기 사이에 끼어 있는 20이 돼버리는 거잖아. 아마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다. x를 세제곱하면 20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x는 뭔지는 몰라도 2점 얼마 얼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20의 세제곱근, 뭐 세제곱근 20, 그러니까 20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사실은 이제 요거거든요, x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은 이런 식으로 감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세제곱근 8 같은 애들은 8의 세제곱근, 또 바꿔볼까?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하면은 x 거꾸로 가라 그랬지? x를 세제곱하면 8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한다면 얘가 뭐다? x는 2 이렇게 존재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뭐 10의 세제곱근 뭐 이런 애들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걔는 또 마찬가지 얘가 지금 10이 돼 버릴 거니까 2점 얼마 얼마쯤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린 겁니다. 그러려면 세제곱근을 할 때 딱 떨어진다라는 거는 뭔가 x를 세제곱한 형태가 얘가 세제곱의 형태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x가 예쁘게 딱 떨어지겠지. 그럼 세제곱 중에 자주 보이는 거 1의 세제곱은 1이고 2의 세제곱은 8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고 4의 세제곱은 64고 뭐 5의 세제곱은 243이고 잘못했네요. 5의 세제곱은 125죠. 자, 5의 세제곱은 125고
6의 세제곱은 뭐 216이고 뭐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제곱근이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이런 숫자들은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내제곱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n제곱근하고 거듭제곱근에 대한 일반화를 다시 한번 시키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a의 n제곱근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거꾸로 가라. 거꾸로 가다 보면은 근을 n제곱하면 a 될 거다. 그 식이 바로 위에 적혀 있는 부분인 거지. 그 만족하는 x가 뭐다? a의 n제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의 제곱근, 우리 이미 뭐 플러스 마이너스 4다, 뭐 간단히 알 수는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때, 16의 제곱근 하는 순간, 근을 제곱한 게 16이다. 근, x를 제곱한 게 16. 이걸 만족시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고, 자,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 그지? 그럼 어쨌든 얘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이걸 보자마자 뭐를 생각을 해보자. x를 세제곱한 게 8이다. 요걸 만족하는 실수를 찾자. 근데 아까 쌤이 했었죠. 요거는 이렇게 인수분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아까 쌤이 얘기했는데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실수 범위만 생각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a의 n제곱근. 자, 얘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얘는 중요.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들입니다. 자, a의 n제곱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보다시피 x의 n제곱은 a다. 요런 방정식을 떠올려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a의 n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거꾸로 근을 n제곱한 게 a가 나온다. 해서 요런 방정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냐? 여기에서 이제 실수인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얘를 좀 이제 연립을 하는 것처럼, 자, 책이 적혀 있긴 하지만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 함수하고, 자, y는 a라고 하는 이런 상수 함수하고 그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그죠? 그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 이러한 연립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갖다가 지금 같다라고 했을 때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연립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연립을 하게 되고 그 연립을 한 식 결과가 결국 뭐다?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이더라 라는 소린 거야. 그러면 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해가지고 여기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요런 그래프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뒤에 뭐 이제 나올 건데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좀 크게 할까 얘는 이번에. 비치는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n이 홀수인 거가 있고 n이 뭐 짝수인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그래프 개형부터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제 n이 홀수인 경우에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n이 홀수인데 가장 간단한 거 이제 1은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2 이상일 때 하거든요, n이. 자, x의 세제곱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지금 요 부분은 x제곱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x의 음수인 부분에서는 얘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탁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x의 5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y는 x 5제곱은 이 파란색 그래프랑 비슷한데 좀 더 폭이 좁게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와서 또 요런 식으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뭐 y는 x의 7제곱 요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지금 폭이 좀 더 좁아져 가지고 요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돼. 어찌됐든 보면 그래프 개형 자체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홀수일 때는 그냥 이러한 곡선이 형태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얘가 짝수가 됐을 때의 y는 x의 n제곱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뭐 y는 x제곱이다. 요건 되게 많이 봤잖아, 그지? 그래프 모양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좀 만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폭이 크게 그렸고, 그 마찬가지 비슷하게 x 4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폭을 좀 더 좁게 하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는 x 6승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더 폭이 좁아지는 것처럼 원점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볼 건데,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홀수가 됐을 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이 되어 있죠. 쭉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홀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지?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면, 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y는 x n제곱에서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a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현재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점의 무슨 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여기 보이는 x n제곱은 a다라고 했을 때 요 x 값이 요 x 값이 여기 보이는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 x의 n제곱은 a다라고 하는 녀석의 근을 x는 n제곱은 a다라는 거의 실근이 어떻게 표현될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냐면, 우리가 이제 루트 쓰는 것처럼 이게 지금 n을 이용해 가지고 n제곱근이다, 작게 n을 써가지고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방금 이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보다시피 여기 보이는 y는 a가 지금 사실은 양수인 지점이잖아. 얘가 지금 양수인 지점이잖아요. 양수인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n제곱근 a라고 있습니다. n제곱근 a가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y는 a가 0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갔겠지. y는 0. 그럼 사실 교점 자체도 그냥 0이죠. 0. 0이라는 지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럼 요 안에 a가 지금 0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0이었다는 소린 거야. 그 a가 0이 들어가면 0이 돼 버렸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고요. 0이 돼 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a라고 하는 게 음수로 이렇게 가 버렸다. y는 a라는 게 음수로 이렇게 가 버렸다. a가 음수다. 라고 한다면 여기 나타나는 이 교점, 요 교점에 대해서 일단 지워볼까? 자, 이 교점에 대해서 여기 보이는 요 x좌표, 요 x좌표 또한 마찬가지 n제곱근 a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항상 그냥 n제곱근 a가 돼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게 중요하니까 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y는 x의 세제곱.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쌤이. 자, y는 x의 세제곱하고 y는 일단 2하고 이렇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y축, x축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자, y는 x 세제곱 해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y는 2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쭉 이렇게 만드시자. y는 2. 자, 얘는 y는 x 세제곱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교점의 x 좌표를 뭐라고 표현해주면 된다고요? 자, x의 세제곱은 2를 만족하는 그 실수 값인 거니까 세제곱근 하면서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0일 때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그럼 만약에 내가 y는 2가 아니고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버렸어. 자, y는 마이너스 2란 교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교점의 이제 x 좌표는 뭐가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얘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도 우리가 원래 이제 제곱근 있잖아요. 그냥 루트.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겠지, 실수가 되려면. 근데 얘네가 지금 보니까는 홀수라는 이 세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실수가 돼버리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나왔다? y는 x의 세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란 녀석하고 교점이 존재하니까 실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교점이 존재하니까 실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수가 됐을 때, 자, 이 앞에 홀수가 있을 때는 양수가 들어오든 뭐 0이 들어오든 음수가 들어오든 항상 실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짝수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프 모양 보다시피 짝수일 땐 항상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x의 n제곱에 대해서 y는 a인데 지금 a가 양수인 경우 얘기를 해놨네. 그지? 그러면 보니까 교점이 몇 개 나와 있다? 두 개가 나와 있지, 두 개가. 그럼 이제 첫 번째 내려오고 있고, 뭐 여기 두 개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 내려오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n제곱근 a, 이건 딱 봐도 지금 오른쪽 x축 우측이니까 양수인 지점에서 지금 되고 있었을 거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음수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가지고 두 개나 존재해버리더라 라는 거지. 그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은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데 만약에 n이 짝수였다. 그러면 그 x는 두 가지나 존재하더라는 거지. 어떤 거? n제곱근 a라고 하는 애도 있고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애도 있고 두 개가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a가 지금 양수인 지점이니까 그런 거였잖아. 그럼 a가 0이 돼버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0이 돼버리면 아까처럼 또 똑같이 교점이 이제 여기 하나 만나죠. 여기서 0에서. 그래서 그때 0일 땐 0 한 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세제곱 같은 뭐 홀수 차수랑 다르게 a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음수가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a란 녀석이 음수가 됐을 땐 실수인 n제곱근이 없다는 소리인 거야. 이게 지금 실수인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 중에 실수인 걸 찾는 거잖아. 그 실수인 x가 뭐라고? a의 n제곱근이라고 했거든. 실수인 실수인 x가 a의 n제곱근이라고. 근데 지금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만나는 애가 없다라는 거는 실수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거야. 허수가 생긴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a가 지금 음수가 되어버리면은 이 값들이 실수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아예 n이 짝수일 때는 a가 음수이면 실수인 애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전에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서는 지금 홀수일 때는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 있었고요. 0에서도 교점이 하나 있었고요. 음수일 때도 교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금 교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항상 n제곱근 a 이렇게 음수일 때도 n제곱근 a 뭐 0일 때는 0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존재했거든 한 개씩. 그런데 얘는 개수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언제?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니까는 이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 a의 n제곱근 중에서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일 때에는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요렇게 한 개, 두 개 존재한다는 거고 0일 때는 한 개, 그리고 음수일 때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르게 존재하더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거는 뒤에 세미나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는 복습할 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개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복습 잘 해보시고 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주면은 자, n이 홀수면 이게 n이 홀수가 되면 얘는 양수이든 음수이든 뭐 0이든 뭐 상관없이 항상 그냥 한 개 실수로 존재한다는 거야. 실수로서 실수인 것이 한 개다. 근데 이제 n이 짝수가 되는 순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자, 양수가 됐을 때는 얘가 짝수일 때다. 얘가 양수가 됐을 때는 지금 두 개가 존재하더라.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0일 때는 아까 0 한 개 있었고요. 음수일 때는 지금 없다. 교점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더 결론을 시켰던 거야. 간단히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런 거야.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찾아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a의 n제곱근 나왔다. 머릿속에 뭐라고 보라고? x의 n제곱은 a다. 이거 보라고. 그러면 x n제곱 a 했는데 갑자기 실수인 것을 찾으래. 실수인 것을 찾으면 2단계. 여기 보이는 얘를 머릿속에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y는 x의 n제곱과 y는 a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또 나눠지는 거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짝수면은 이런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홀수이면은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려가지고 y는 a를 또 이제 찾는 거지. a가 양수면은 위에 0이면은 여기 음수이면 여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몇 개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몇 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자는 거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굉장히 중요해. 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개수부터 파악을 하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일단 근을 n제곱해서 a다 해서 일단 이거부터 떠올리라고.
근데 실수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머릿속에서 개수가 몇 개냐를 파악을 해보자는 거야. 그 개수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요런 함수 두 개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따로 그리라고. 그럼 이제 요 x n제곱은 짝수냐 홀수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그려지고, 그 다음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이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림이 요렇게 어디 위치할 건지에 따라서 결정시켜서 이제 개수를 찾자는 거지. 물론 n이 홀수일 때 항상 한 개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인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짝수일 때는 두 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n제곱근 두 개 있다라는 거고, 0일 때는 0, 음수일 때 없다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 쭉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x 세제곱은 27이다. 자, 실수인 거 찾아봐라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y는 x 세제곱을 하나 그리고 y는 27이라는 거 하나 그리면은 아, 교점이 하나 있네. 근데 그 교점은 지금 보니까 양수인 지점에서 있으니까 한 개가 있을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생각하자는 거야. 27 세제곱근 딱 봐도 떨어지는 거 아까 있었지. 세제곱 3을 세제곱하면 27이잖아, 그지? 그래서 3이다. 한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지. 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찾아봐라. 또 x 세제곱 그래프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이너스 27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또 어쨌든 실수 한 개 있겠구나. 어떤 실수가 있을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건 마이너스 3 음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아까 쌤이 얘기했지. 얘가 지금 홀수가 됐을 때는 음수가 들어가도 존재할 수 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미리 잠깐 얘기를 하자면 참고로, 자, 우리가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홀수 꼭 3이 아니어도 됩니다. 홀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3 이상이 홀수이기만 하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도 되고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언제든지 빼고 들어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양수 A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제곱근 할 때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지? 짝수가 나오면 여기에 짝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될 일인데 홀수일 때에는 마이너스를 넣고 빼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을 찾자. 그럼 머릿속에서 또 뭘 생각해야 돼? x를 위에도 좀 해볼까? x의 4제곱 한 게 16이다 하면 x 4제곱 짝수네. 짝수니까 요걸 또 올려보자. 16 위에서 만나네. 아, 그럼 양수 지금 몇 개 있을 거다.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 해서 2개 있을 거다 라고 알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뭐를 4제곱하면 16 떨어지는 게 있냐? 2가 있잖아요. 2. 그래서 2도 있을 거면 자연스럽게 2개였으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같은 마이너스 2도 따로 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6이 4제곱근이다? x 4제곱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16 하면 만나는 게 없네? 그럼 실수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패턴이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자. 세제곱근 64는 64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제곱근 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얘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64의 세제곱근이니까는 뭐다? 근을 또 세제곱한 게 64다. x 세제곱한 게 64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다?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는 교점 뭐 한 개가 있을 거구나. 그럼 뭐를 세제곱하면 64지? 4. 한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 4제곱근 81. 그럼 81의 4제곱근 중에 양수인 애다. 그러니까는 지금 근을 4제곱한 게 81, 근을 4제곱했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지? 81, 두 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원래 두 개 있는 놈들 중에 하나, 양수인 놈인 거지, 그지? 그래서 3을 4제곱해도 81, 마이너스 3을 세제곱 81인데 그 두 개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나중에 또 계산을 할 때 지금은 쌤이 이제 개념을 하는 파트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바로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지금 세제곱근 64라고 하는 녀석이 세제곱근 64가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흡사 얘가 지금 소거되는 것처럼 없앨 수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얘도 81도 3의 4제곱이니까 없애는 것처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또 루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자, 루트가 있고 2의 제곱은 얼마예요? 자연스럽게 2잖아. 근데 루트가 있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어떻게 했었지? 그냥 이걸 루트랑 벗길 수가 없었지. 얘가 지금 절대값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이거, 그지? 그래서 얘가 어쨌든 2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앞에 2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거든.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도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라서 2를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짝수일 때는 똑같은 애들이 보이면은 그냥 없애면서 절대값이 생긴다고 보면 돼. 절대값이 생긴다고. 왜? 우리가 지금 이게 앞에 짝수가 나오면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못 들어간다고요. 물론 뭐 고1 때 뭐 제곱근에 대해서 음수의 제곱근을 하긴 했지만 그때를 제외한 이후로부터는 이게 지금 짝수가 되는 순간 이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수로 존재하려고 한다면 얘네는 항상 이제 양수로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곱이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4가 있어버리면 얘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고. 실수가 아닌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할 때 절대값을 벗겨가지고 제곱이랑 소거시킨 형태. 이게 지금 소거되는 형태가 아니잖아. 제곱이 그지? 가로 쳐가지고 제곱이 돼줘야 되는 건데 제곱이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말을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것 같은데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이제 모르겠으면 또 쌤한테 와서 질문해줘야 돼. 이 부분 잘 적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짝수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세 번째 여기 얘를 보면 자 마이너스 8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제곱은 절대값을 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소거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지금 안에 홀수가 들어왔을 때는 짝수든 홀수든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안에가 지금 일단 n제곱근이 요 n제곱근이 짝수냐 홀수냐 이걸 좀 잘 봐야 돼. 홀수로 나올 거냐 짝수로 나올 거냐. 얘는 지금 짝수, 홀수, 홀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홀수일 때는 안에가 부호가 사실은 큰 영향이 없다. 그냥 밖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데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거 풀 때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거든. 요런 것도 적어줄 거고 이제 이런 것도 할 거라고.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런 것도 할 거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거듭제곱을 항상 가장 먼저 해줘야 되거든. 거듭제곱을 먼저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거돼서 그냥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면 이렇게 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짝수일 때는 절대값을 시켜가지고 없어지면 절대값 돼가지고 3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걸 좀 떠올리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듭제곱근 이제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도 이제 그냥 이제 거듭제곱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얘는 그냥 참고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루트의 성질을 기억해 놓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n제곱근 또 똑같은 n제곱근이 지금 곱해지면은 합쳐서 이렇게 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도 이렇게 합쳐버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n제곱근 되어 있는 걸 통째로 또 n제곱근 했다라고 하면은 그 m제곱은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m제곱근과 n제곱이 연달아 있으면 이걸 지금 곱하기 할 수 있다 뭐 물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흡사 약분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예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시면은 3, 3 똑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합쳐서 이렇게 5, 20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3, 3 같으면은 안에 합쳐가지고 약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5제곱하면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지?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곱하기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25란 녀석은 5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제곱하고 6의 그 2하고 약분이 돼가지고 그냥 3만 남아서 세제곱근 5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셈 보충 증명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자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셈이 풀기 전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고 한번 멈춰갖고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이 과정 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 거듭제곱 중에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자 9의 제곱근 x를 제곱하면 9다를 떠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있을 거고 27의 세제곱근 자 근을 세제곱하면 27이다. 자 개수가 헷갈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머릿속에서 그래프 그리라고. x 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고 27은 위에서 만나고 그럼 교점이 한 개 있네? 아 그러면은 세제곱 3 하나만 이렇게 있을 거다. 만약에 얘가 지금 27이 딱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혹시나 뭐 25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 x는 세제곱근 25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를 세제곱하는 게 2인데 자 또 떠올려보자. x 세제곱 아까 했던 거 재활용하면 요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2라고 하는 건 요렇게 또 이제 한 점에서 만나지 그지? 그럼 하나가 있을 거다 해서 실수인 거는 세제곱근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2의 4제곱근 자 x를 4제곱한 게 2 이걸 또 올려주는 거지. 그럼 x 4제곱은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겠다 그지?
그럼 2는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있겠지. 아, 그럼 두 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한다? 하나는 4제곱근 2 양수인 거랑 또 음수인 거 4제곱근 2 이런 식으로 두 개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세제곱근 27인데 뭐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바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3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은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 앞에 마이너스는 가만히 있고 4제곱에 2의 4제곱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수일 때는 절대값 되는 것처럼 나온다 그랬거든. 자, 그럼 4번도 볼까? 짝수일 때는 이걸 없애면서 절대값 되는 것처럼 나와서 2 이렇게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물론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정석적으로는 얘는 4제곱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뭐라고? 안에 이게 지금 짝수가 있으니까는 이 뒤에는 지금 음수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음수가 오는 순간 이건 실수가 아닌 거야. 음수가 오면 실수가 아니라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 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실제 얘는 그냥 2의 4승이랑 똑같은 거다 해서 2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세제곱근에 같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2랑 4랑 곱해서 8.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원리 그대로 보자면 세제곱해서 8 되는 거는 2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2다. 해서 앞으로 좀 이제 연습돼 가지고 얘를 보자 말자 바로 2예요.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얘도 보면 4제곱 해가지고 약분시키면 바로 2분의 32는 16이잖아. 그럼 이 말뜻 자체가 뭐라고? 4번 곱해서 16 되는 거. 4번 곱해서 16 되는 건 뭐예요? 2 있잖아. 그지? 해서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4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통째로의 제곱인데 아까 전에 얘가 안에 이거랑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해서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얘는 지금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제곱근에 27인데 27은 3의 세제곱. 얘는 어떤 식으로 된다? 약분되는 것처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약 2가 남아있긴 한데 얘는 그냥 사실은 그냥 루트 3이었던 거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쌤이나 아까 쌤이 이제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찬찬히 복습 보시고 이 표,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표 여기에서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그래프 모양 그려놓고 항상 한 개씩 이렇게 존재하는데 짝수일 때는 두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없어졌다가.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얘네가 지금 홀수일 때는 얘네는 지금 계속 그냥 a입니다. 이게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a예요. 이거 자체로 그냥 음수가 돼버려요. 왜냐면 이게 홀수일 때는 안에 음수가 들어와도 괜찮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지금 얘 자체로 지금 뭐가 돼버리는 거다. 0보다 작은 값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n제곱근 a가 형태가 나오는 거야. 부호만 다를 뿐이에요. 자, 해서 이제 개념 설명이 끝났는데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개념 좀 잘 잡아 주셔야 되고 되게 중요하니까 첫 단주 좀 잘 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